여러분, 안녕하세요. 완전히 발가락내를 풍기는 김대현 박사입니다. 여러분, 삼국주의 중에서 조조가 했는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았어도 적수가 안 되는데 죽었어도 적수가 되겠는가? 인간은 원래 시기질투에 따른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 약하다 싶으면 무시하는 태도가 늘 그림자처럼 따라붙거든요. 앞전 영상에서 제가 사회란에 대해 가지고 주관적 정의를 이제 내렸다시피 이렇게 뭐 큰 사회가 온전할 수는 없죠. 이렇게 복잡하고 다양하게 얽혀 섞여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복잡한 사회에서 직장 아니면 뭐 서비스를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내에서도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위에 있다고 갑질하는 거죠. 아니면은 뭐 폭력을 또 스스럼없이 또 행사하는 못된 그런 악질적인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작은 사회를 떠나서 국가 대 국가를 딱 보게 되면은 침략국이 분명히 있다는 거겠죠. 그 뭐 준비되지 않은 그 방어 전쟁은 침략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과 물질적인 파괴가 동반되고, 그리고 또 전쟁이 끝났다 해가지고 영원한 평화가 또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에서 그거 전부 다 그거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전쟁에서 끝나면은 패한 패전국은 완전 굴종적인 인생을 살든가 아니면 국가 자체가 사라지든가 거의 대부분 다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우연히 그래도 한국은 용케 잘 살아난 건 그건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게요. 그래 이런 게 인류가 끝날 때까지 전쟁은 꼬리표처럼 따라 붙는다는 거지, 그게요. 우리가 좀 더 오래 평화를 또 유지하려 그러면은 그런 또 침략 전쟁 하지 않더라도 방어 전쟁만큼은 충분히 소위 말해 가지고 보복 전쟁을 펼치거나 펼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게. 만약에 약소국이 늘 침범만 당하고 산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건 정치가 무능한 거지, 그게. 왜? 그런 행동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것은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치인이 갖고 있는 태도 자체가 불량하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계속적으로 반복 발생시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을 두고 뭐 천천히 보복을 해도 되는 것이 있는 반면 즉각적으로 보복을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경우는 당연히 즉각적으로 보복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준비가 돼야 또 반격 또는 보복을 가하는데 준비가 안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지금 안타깝게도 그 넓은 우크라이나 땅이 얼마나 넓습니까? 막 소련하고 이웃하고 경계를 끼고 있으면은 항상 그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거든, 그게요. 다시 좀 더 우리의 또 과거를 또 보게 되면은 임진왜란 그때 1592년도 그때 발발돼 가지고 7년 전쟁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뭐 국대가 뭐 황폐가 됐었지만은 그 이후에 우리는 이 섬나라 땅에 대해 가지고 보복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875년도 운요 사건을 일으켜 가지고 결국은 조선이 정복당한 거 아닙니까, 그게. 그럼 운요 사건 그 이전에는 뭐 했습니까? 조선 통일사가 그냥 뭐 유랑을 떠난 건지 접대받으러 간 건지 뭐 말로는 뭐 문화를 뭐 전수시켜 주겠다. 그건 지피개도 안 되는 거고. 그래 이게 아이러니하다는 거지, 그게. 아담 스미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해라. 이 말을 했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이게 꼭 뭐라고 할까요? 침략도 될 수 있겠지만은 방어도 충분히 그게 포함되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럼 여기는 뭐 아까 전에 뭐 국가 개인도 이야기했다시피 당연히 여기에는 개인 간도 포함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헬스장이라든가 아니면 뭐 체육관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건 자기 자신의 어떤 건강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타인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그러한 또 1차적인 차원에서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런 육체적이든 물리적이든 왜 또 이런 정신적인 또 침략도 분명히 있죠, 그게. 그게 바로 전형적인 갑질 아닙니까? 이 뭐 또 보복이라는 용어 자체가 좀 좋진 않지만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죠. 뭐 현대 사회에서 가지고 약자 같은 경우에 가지고는 법이라는 지렛대를 이용해 가지고 가해자에게 보복, 즉 처벌 행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게. 이러한 것이 실질적으로 제가 저 또한 뭐 과거에 그런 뭐 피해 사례 뭐 많이 있었지만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저도 사회생활 해 보니까 조금 세다고 무시하는 그런 까불딱대는 사람들 굉장히 많다는 걸 저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도 뭐 수십 년 사회생활을 했는데 왜 그런 거 못 봤겠습니까, 그게. 그렇게 까불딱거릴 때가 또 언젠가 또 당하게 돼 있다고요, 그게. 제가 이렇게 오늘 보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 그 하늘 이데올로기 보면 두 번째 주춧돌인 고구려 정신에서 이건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그래 개인이든 국가든 항상 그 외부 침략에 대한 방어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준비가 지금 수월하고 준비가 못 됐다 그러면은 준비된 이후에도 보복할 자세는 솔직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오늘도 이렇게 좀 말이 좀 길었는데요. 뭐 정리하겠습니다. 보복을 당하고 싶으면은 공격을 해라. 그러나 공격은 보복보다 더 처절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